백화점 주차장에서 단둘이 차를 탔습니다. 장모님이 애귀에다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소리 아빠, 둘만의 장소에 가면 안 될까?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하고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조금씩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시작합니다. 아내와 결혼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쪽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서울로 취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독신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주최한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처음 만나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개방적인 서울 미인이었습니다. 그날 그녀와 잘 맞아서 운 좋게 바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둘은 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7개월 만에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처가에 처음 찾아갔습니다. 자매같이 보이는 고우신 미모의 장모님을 보고 놀랬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장모님은 혼자서 외동딸을 키우셨습니다. 아들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장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가볍지 않고 듬직하게 보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시골집 노모께서도 서울 섹시 얻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당시 나는 34살의 중견기업 총무과 대리였습니다. 아내는 25살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수입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곧 아들이 태어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우리 사위 우리 손주 하면서 자주 집에 오셨다. 아들이 6살 되어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문자 하나 달랑 보내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쩌고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 놀란 외침에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파출부도 아니고 엄마 노릇도 못하겠어. 앞으로 전화하지 마. 이혼 서류 보내줄 테니까. 이혼 말 꺼내기 1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 핑계로 육아와 집안일에 점점 소홀했습니다. 귀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늦어진다던가 저녁에 갑자기 일이 있다고 외출한다던지 출산 후 그만두었던 회사를 복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허락해준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회사의 동료라고 합니다. 아들의 친권도 포기하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여자가 한창인 30 초반에 자식이 딸리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배 아파서 놓은 아들을 포기하다니 시골 사람인 나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졸지에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나이 40에 6살짜리 아들이 딸린 호라비. 일과 육아를 같이 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파트 앞 유치원차에 태워줍니다. 저녁에는 제가 유치원 가서 데려와야 합니다. 잔업할 게 있으면 집에 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중에 피로가 잔뜩 쌓입니다. 휴일 하루라도 집에서 푹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든지 아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마음 상처 안 가게 구김살 없이 애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노모에게 아들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 힘든 하루하루가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정말 폭발하고 싶은 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장모님이었다. 왜 전화했냐고 목소리 높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아빠 미안하네.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네. 내 딸년이 자네하고 소리한테 큰 죄를 지었네. 이 모든 것이 내가 딸을 잘못 가르친 탓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잘못도 많습니다라고 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시다 소리가 잘 있는가 물어보셨다. 할미가 손주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울먹이셨다. 네,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리가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유치원 잘 다니는가 물어보셨다.
나도 무심결에 유치원 보내는 일이 어렵다고 말하고 말았. 사실 몇 번이나 자네에게 전화하고 싶었네. 우리 소리 어떻게 지내는가 너무 궁금했네. 하지만 미안해서 도저히 전화를 할 엄두가 안 났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소리 마중 나가겠다고 하셨다. 사실 장모님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착한 분이셨다. 젊은 날을 바쳐 외동딸의 교육에 올인하신 분이셨다. 이혼 전에는 나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주셨다. 우리 집에서 장모님 집까지는 지하철 20분 거리였다. 소리 유치원까지는 지하철로 15분이면 되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소리를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는 장모님이 소리를 마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된 일이고 구세주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기에다 소리를 씻겨주고 밥까지 먹여주셨다. 나와 소리에게 무슨 속죄라도 하시듯이 헌신적이셨다. 장모님은 나와 소리의 저녁도 준비해 주셨다. 정성 들여 해주신 집밥은 정말 맛있었다. 퇴근하면 마치 신혼같이 불이 났게 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외식을 저절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명이서 같이 단란한 저녁을 가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익숙해지면서 장모님이 점점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미숙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올해 40인 나하고는 뒤동갑이 됩니다. 미용 기술이 있어서 친구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해서 4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좋은 피부와 날씬한 몸매의 미인이십니다. 장모님은 아가씨같이 슬림한 청바지를 즐겨 입으십니다. 주방에서 일하실 때 뒤태를 보면 정말 매혹적이십니다. 아들 소리가 할머니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미안하구나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전처가 어린 자식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가버리자 자식 버린 년이라고 아주 매섭게 혼을 내셨는데 그 뒤로 딸이 연락이 안 오다고 하셨다. 전처와의 생활보다 더 편안한 장모님과의 생활이 반년 정도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하셨다. 저렇게 하니까 미모를 유지하는구나 감탄을 했다. 덕분에 나와 소리도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갔다. 나는 점점 장모님이 여자로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만의 생각이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소리가 열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빠질 수 없는 회의 때문에 장모님께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미용실에서 조퇴를 하고 소리를 데리고 오셨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퇴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장모님은 전혀 괜찮다고 고생 많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밥을 차려주십니다. 점점 자연스럽게 장모님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소리의 열은 다행히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녁 끝내고 차 한잔하면서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젊은 날에 혼자 되었고 혼자 힘들게 키운 딸하고도 지금 의절하다시피 해서 외로운 삶에 많이 지쳐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요즘 손자를 돌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다시 20대 새댁으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착하고 고우신 분인데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장모님께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께 폐를 많이 끼쳐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 선뜻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토요일 둘이서 근사한 데서 점심 먹자. 순간 장모님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뜻 응해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 토요일이 유치원 소풍이라 저녁에나 소리가 돌아옵니다. 나는 좋다고 토요일에 근사한 장소에 예약을 했다. 장모님과 둘만의 데이트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흥분이 되어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조금 있다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들어온 장모님을 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관리를 워낙 잘하니 평소에도 젊고 고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을 정성 들여 하니까 완전히 30대 미숙 씨가 거기 있었다. 바디라인이 확실히 드러나는 스웨터를 입고 짧은 스커트 차림에 섹시한 미숙 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멋진 남자와 데이트라 신경을 좀 썼는데 어때? 하고 장모님이 수줍게 물어보셨습니다. 완전 황홀해요. 원래도 예뻤는데 완전 30대예요. 놀리지 마. 싫어 하시며 부끄러운 웃음을 지으신다. 둘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했습니다. 잔잔하고 타스한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미숙 씨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백화점에 아들의 옷을 사러 갔습니다. 간 김에 미숙 씨가 저에게 정장도 한 벌 선물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절 좋아하는 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백화점 여직원이 사모님 눈썰미가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남들 눈에 우리가 부부로 보이는가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옷을 입어보면서 슬쩍슬쩍 이루어지는 스킨십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도 하나 골라서 저의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쓱 닦아오는 봉긋한 가슴에서 황홀한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가슴 설레는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였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단둘이 차를 탔습니다. 장모님이 애귀에다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소리 아빠, 둘만의 장소에 가면 안 될까?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하고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흥분된 상태에서 차를 가까운 곳으로 몰았습니다. 매번 설거지할 때마다 장모님의 뒤태에 짜릿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모님이 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감정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오래 사랑에 빠진 연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한창 때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겪은 연애 사기의 상처로 인해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남자를 접하지 못한 장모님은 젊은 처녀와 같이 수줍어했습니다. 미숙 씨는 저에게 한 남자의 여자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 못한 한 여자의 헌신적인 애정을 느꼈습니다. 제 입장을 항상 살펴주고 배려해주는 미숙 씨가 좋았습니다. 나는 간절히 미숙 씨와 앞으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절대 변하지 않을 뜨거운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손자를 버린 못된 짓에 죄책감이 들어서 손자를 돌보자고 사위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나와 손자가 주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에 젖어들면서 한 남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여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만난 연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토요일 이후로 이숙 씨와 나는 사랑에 빠진 연인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밤마다 나에게 경이로운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낮에는 현숙하신 장모님이 밤에는 뜨거운 미숙 씨로 변했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는 여보 서방님 하면서 나의 남자를 일깨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 일 때문에 좀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나의 뜨거운 미숙 씨가 저녁을 안 먹고 맞이했습니다. 겉옷을 받아주면서 기다렸다고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며 부엌으로 달려가는 새색시 그녀. 오늘 밤도 나는 그녀에 의해 황제가 되려나 봅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족도 있는가 봅니다. 다가오는 인연을 외면하지 말고 소중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